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대화 그리고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6.25 아닙니까? 6.25 날인데 우리 6.25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분단의 고통 속에 70여 년을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북한이 남침했기 때문이고, 그 남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이기게 만든 게 중국입니다. 중공이죠. 그 북한과 중공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 6.25 쯤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 저 철천지 원수들에게 핵 인질로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 용서했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이 기사 보셨을 텐데 여기에 나온 하나하나의 숫자를 제가 분석해서 이 정부의 거짓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정권 초에 여론의 융단 폭격을 맞고 사라졌죠.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여기에서 당시 이제 2018년 12월 11일 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력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이후에 전력 당국과 여당 등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전은 지난 8월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16억 원을 주고 경제성 등을 분석 의뢰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라는 거예요. 자, 16억 원짜리 보고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합니다. 3.0 기가와트의 전력을 수입해서 그거 북한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2조 4천억 원의 돈을 들이죠. 중국으로부터 인천으로 또 들어옵니다. 2.4 기가와트를 들어옵니다. 이거 2조 9천억 원 비용이 드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뭐냐, 지금 북중러 하고 뭐 하겠다고 하니까 살짝 일본을 집어넣습니다. 일본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에다가 일부러 돈을 또 더 많이 집어넣죠. 그래서 일본에다가 이란, 경남 고성에서부터 일본 규슈 지역의 기타 규슈까지 보내는, 여기에 1조 9천억 원 투자비 2.0 기가를 팔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역시 일본 혼슈 남쪽의 마스에 쪽에다가 3조 3천억 원을 들여서 2.0 기가를 팔겠다 이겁니다. 일본은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습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 뭔가 구색이 한국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뭔가 한국이 허브처럼 보이죠. 아무 생각 없고, 사실은 이 보고서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거쳐서 전기를 들여오고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그런데 북한으로 거쳐서 들어오려고 하면은 북한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북한에 지원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렇게 해서 여론이 완전 문매를 맞았죠. 그랬더니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안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북원축,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꼼수들 계속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것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또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원전은 안전하지만 국내 원전은 위험하다? 이 문재인 정권의 자가당착이죠. 자, 6월 21일 날 뉴스워치가 보도를 했는데요. K원전의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팀 코리아가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섰다. 한국 정부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체코 현지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 활동을 진행했다. 조용하게 원전 수출 정책을 추진했던 이전 행보와 다르게 산업부 장관이 직접 원전 세일즈를 나서며 원자력 정책의 기류가 달라졌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바비시 총리와 하블리책 장관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 최근 문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해외 원전 수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 이게 이 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하면은, 정권 초기에 탈원전 정책을 펼 때 논리가 뭐였습니까? 위험하다 아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영화 한 편 보고 그게 꽂혀서였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마침 영화가 나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부러 영화 산업에다가
그놈들이 펀딩을 해서 지원해줘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화를 보고 꽂혀가지고 대한민국 국가 정책을 바꿨죠. 탈원전 정책. 이유는 그 영화처럼 위험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태양광 패널 들여와가지고 지금 전 국토를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놨죠. 자, 그런데 분명히 위험하다는데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체코 총리와 장관을 불러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와라. 아니, 우리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짓고 있던 것도 못 짓게 하고 중단시키고 또 가동시켜 놓았던 거 이거 수리해서 다시 수명 연장해서 쓰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해놓고 야, 안전하다 보여줄게 와라. 이거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원전 산업을 망가뜨리다 보니까 지금 저기 울진에 원전 관련한 마이스트 고등학교도 있고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비롯해서 이 원자력 관련한 대학 학과들이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요. 왜? 졸업해봐야 취직이 안 될 거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두산중공업의 아주 우수한 그런 엔지니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일이 없으니까, 일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이제 순환고리가 원전 생태계인데 두산중공업에서 원전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 원전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 도산하죠?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전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부품 납품하는 공장이 없는데 회사가 없는데 됩니까? 안 되죠. 생태계가 불과 4년 사이에 완전히 말살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전 생태계를 말살됐다. 배우는 학생 없죠. 가르치는 교수 지금 씨가 마르고 있죠. 그리고 만드는 기술자들 사라지고 있고 만드는 부품 회사들 없어지고 있죠. 이렇게 비난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만드는데 해외급 판매해서 수주해가지고 그 생태계 유지하겠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은 해외 바이어들은 바보입니까? 한국에서 매일 위험하다. 그래서 만들지 마. 수리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전하니까 보여줄게. 와. 라고 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그동안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밝혀졌죠. 자,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버스커 해셔웨이 회장이 폐쇄 석탄 공장 부지에 소형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나서는 등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차세대 원전인 SMR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한수원은 개발비 4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SMR 상용화와 해외 수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SMR 여기에 주목하고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전이죠. 그 소형 모듈 원전 우리도 스마트 원자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4천억 원을 들여서 그거 하겠다 이겁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 탄소 중립을 핑계로 태양광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온 한국과 달리 미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태웠을 때 탄소가 나오니까 탄소 중립을 화력발전소 이런 거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 이거죠. 그동안 정부는 거짓말 했는데 왜?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듯이 태양광 패널 들어와야 그게 지금 미리 점 찍어 놓은 지네들 라면 같이 먹던 후배들 동생들 친구들 천지로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짜 뒤집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에너지 자립 붕괴를 위한 의도된 자해 정책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해한다. 우리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해서 자해한다 이겁니다. 자해. 조선일보 보도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총 발전량은 1235.3TWc로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급증한다. 그동안 발전소, 공장, 자동차에 사용해온 석탄, 석유 연료를 신재생 전기 에너지로 반환하는 전기화에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발전 부문에서 현재 2에서 3%에 불과한 태양광, 풍력 비율이 60.9% 수준으로 급증한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발전량을 감당하려면 2050년 기준 태양광은 450GW 내외, 풍력은 50GW 안팎 등 총 500GW에 달하는 설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앞으로 30년간 현재 태양광, 풍력 설비 용량과 비슷한 규모인 16.6GW씩 반복해서 매년 달성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작년 한 해 늘어난 태양광, 풍력 설비, 즉 4.3GW와 비교하면 110여 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국토 면적이 우리의 98배인 미국이 작년 한 해 늘린 태양광 설비가 19기가와트였다. 자, 이 문재인 정부, 이 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일삼는가, 또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왜냐, 니들 따위는 이런 자세한 숫자는 안 봐,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사실은 이 발전 능력은 국토의 면적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98배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죠. 풍력하려면은 아주 뭐 엄청난 협곡 이런 데다가 해야 되겠죠. 태양광 아주 뭐 일조량 좋은 이런 남향 부지에다 쫙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미국은 많죠. 그런데도 미국이 19기가와트인데 우리가 그 미국에 필적하는 16.6기가와트씩을 30년간 늘려가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냐. 자, 그러면 뭐 미국 98배든지 말든지 우리도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거짓말인 이유가,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17.6기가와트의 용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하면서 다녀보시듯이 이 정권 초기에 한 3년간 전 국토에 저수지, 산, 고속도로 주변 할 것 없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태양광 발전이 올해 들어서 생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이미 그건 지금 해봐야 뒤차다. 그리고 먼저 했던 사람들도 후회한다. 왜? 애초에 약속했던 그 돈만큼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게, 이 정권 이전에부터 만들어 놓았던 게 총 역사상 대한민국 전체로 만들어 놓아서 누적되어 있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17.6기가와트인데 그걸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이 모든 발전량만큼을 매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태양광의 이 열풍의 막바지, 거의 마지막 엑기스를 뽑아먹은 그런 해가 되겠고, 아마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후회를 하고 있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4.3기가와트예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한다고 뭐 땅 사고 뭐 어떻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16.6기가와트를 30년 동안 매년 그만큼을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땅은 또 어디 있습니까? 얘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슨 뭐 바보 개 돼지라는 건지 정말, 야, 이 사진 보시다시피 정말 사악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원전은 부수고 중국 원전 키워서 전기를 수입하자라고 하는 문재인인데, 똑같은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2050년 이전에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량을 2018년 대비 64배로 키워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격한 방안이다. 태양광 풍력을 급격히 늘려도 전기 공급이 모자라 중국, 러시아 전기를 수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반면 탈원전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해서 23% 수준인 원전 발전 비율을 7%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탈석탄, 탈원전을 동시 추진하려면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탄소 감축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 심의를 벌였다. 러시아, 중국에서 들여올 전기 5.4기가와트는 신고리 3호기 용량 원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원자력 발전소 지금 짓다가 말한 거, 스탑시킨 거, 이거 그대로 지면 돼요. 또 수리하려다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수리하면 돼요. 그런데 그만큼 사오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이런 원자력 발전소들을 더 추가로 정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7%까지 떨어뜨리겠다.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그런데 그러면 전기가 모자라.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와야지. 라는 게 현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들이 동안 입을 딱 닫고 있었는데 사실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환상의 팀플레이죠. 일단 우리는 에너지 자립을 완전 망가뜨려 놓고, 자, 그럼 에너지 필요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사와야지. 어디? 중국이네? 자, 중국이 지금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고 짓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서해안이죠.
원전은 206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실현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기후변화 대책 공약의 핵심 수단이다. 문제는 중국 원전이 한반도와 가까운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핵안전국에 따르면 한국과 서해를 마주하는 바닷가 해안선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 남중국해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총 19곳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가 49기다. 여기에 원자로 13기를 현재 추가 건설 중이다. 지금 중국이 가동 중인 원자로가 해안선에 있는 게 49개예요. 추가로 13기를 해안선에 또 짓고 있는데 중국은 2060년까지 총 110기의 원자로를 짓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절대 다수가 이 서해안과 동중국해 해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런데 중국은 원자력 발전이 핵심 공약이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과 달리. 희한하죠. 자, 그런데 중국이 이것만 하냐?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바로 앞에, 인천 바로 앞에 산둥반도 옌타이, 이 중국 음식과 중국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연태 고량주 많이 드시죠? 바로 그 연태가 바로 옌타이입니다. 산둥반도. 그 옌타이 앞바다에다가 해상 원전을 마구마구 짓겠다라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공개한 140여 쪽 분량의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초안에는 원전 관련 부분에서 해상 원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CNNC 산하의 중국 핵동력 연구 설계원의 루어치 원장은 2019년 3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허가만 순조롭게 나온다면 당장도 착공이 가능하다며 설치 예정 장소는 산둥성 옌타이시 앞바다라고 언급했다. 이겁니다. 아니 땅에 그대로 있어도 지금 문제인데 이걸 바다에 띄우는데 그 바다가 바로 우리 서해다 이겁니다. 우리 바로 마주보고 인천 마주보고 있는 서해. 여기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가 사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 저희가 샤워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에너지 자립도는 그냥 망가뜨려 놓습니다. 자해하는 거죠. 자해. 그래서 공갈하는 겁니다. 야 우리 전기 없으니까 어떻게 할래? 태양광 하려고 했는데 국토가 모자라 안 해. 그리고 땅 가진 지주놈들이 협조를 안 하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사와야지 뭐. 중국 형님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싸게 저희들한테 받으면서 편안하게 파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니까 제가 다 그냥 설득해 놨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쁜 X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한국의 원전은 너무너무 위험해. 그래서 없애. 중국의 원전은 괜찮아. 있어도 돼. 왜? 중국은 사고 나도 괜찮아? 아니죠. 편서풍 때문에 그냥 다 오는 겁니다. 미세먼지 이틀이면은 바로 그냥 한국에 덮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논, 크립톤 한국에 이틀 있으면 안 옵니까? 오지요. 이틀 지나면은 이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그냥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존중하는 호남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냥 쫙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미세먼지 마시면은 건강이 나빠지죠. 그러나 제논, 크립톤, 방사능 이거 죽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 원전 진짜 안전하냐? 아니죠. 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 광저우에 있는 타이산 원전 거기에서 연료봉의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제논과 크립톤이 방출됐다. 그래서 그 제논과 크립톤 방출된 것을 해결해 달라고 같이 공동 관리하는 프랑스 회사가 중국에게 이야기했더니 들은 채도 안 해가지고 미국에게 이야기했죠. 미 국무부에. 그거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은 자꾸 지금 대기 중에 제논과 크립톤 같은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가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원래 기준치보다 높아졌으면 이거 지금 문제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기준치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문제 없어 라고 지금 은폐를 해버렸죠. 그게 바로 6월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연히 오랜만에 있는 사건인가? 아니죠. 5월에도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장추성 레닌강시 테난 핵발전소 6호기 터빈에서 이상이 발생했다. 터빈 가동이 멈추면서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원자력 안전국은 해당 사고는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는 0등급 사고라고 발표했다. 홍콩 명보가 보도했어요. 이 레닌강 같은 경우는 어딘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군산 정도의 바로 직선 앞에 있습니다. 호남 계시는 분들 이 사고 나면은 여러분들 바로 덮치는 겁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이래도? 그런데 얘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0등급 사고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얘들은 이 원자력 안전사고는 0등급에서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까지가 있는데 체르노빌 원전처럼 완전히 그냥 재앙적인 그런 상황, 이게 4등급입니다. 가장 최악의 단계가 4등급, 0등급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0등급이라고 한 겁니다. 문제는 6월 달에 있었던 타이산 원전의 그 연료봉 피복이 벗겨져서 방사성 동해원소가 누출이 됐던 그것도 0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왜? 기준을 자꾸 올려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걸렸는데 함부로 신뢰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원전은 이렇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원전은 위험해서 안 돼. 중국 원전은 돼. 그리고 마음대로 하셔요. 그거 열심히 비싼 돈 주고 샤워하고 계십니다. 정말 나쁜 X죠. 대국이 노 하시면 소국은 블랙아웃 됩니다. 정전되죠. 한국을 중국, 러시아 에너지 볼모로 만들려는 문재인입니다. 푸틴이 이 천연가스 이 파이프에 가서 이 잠그는 신용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푸틴은 이렇게 해서 유럽을 여러 차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18년 기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미국과 동유럽 국가들이 안보 우려를 표명한 것도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나타날 위험성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2006년 1월 우크라이나와의 천연가스 가격 분쟁 때 겨울철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전 유럽에 동사자가 발생했었고 이어 2007년에 벨라루스와의 에너지 분쟁 때 또 송유관을 차단한 적이 있으며 2009년 14년에도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자원무기 외교를 벌인 전례가 많다. 이렇게 해서 유럽이 이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다변화 정책을 시작했죠. 왜? 러시아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겨울에 가스 밸브를 잠궈버리니까 난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어 죽은 사람이 속출한 겁니다. 유럽에. 이 일을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로부터 북한 거쳐서 들어오면 북한에서 잠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완전히 종속되게 되겠죠. 인질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잠깁니다. 중국에게 완전히 인질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문재인이가 만들려고 한 겁니다. 제가 문재인 뒤에다가 대통령 안 붙인다고 왜 그래도 대통령인데 신인균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그거는 좀 그렇지 않는데 대통령 붙여줘라 라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는 저는 도저히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성국의 에너지 의존함이 위험하다. 이거 우리만 생각한 게 아니죠.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6월 23일 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했는데 또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이 진행하고 있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동부, 중부 유럽에 러시아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EU 전체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것이다. 지금 이제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이 가스관 하나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발틱해 이렇게 북해 거쳐가지고. 그런데 또 만들겠다 이겁니다. 파이프 하나를 더. 왜냐? 이유는 뭐냐? 싸니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링컨이 하지 마라. 이거는 동맹국 EU, 나토 전체의 안보에 지장을 주는 거다.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경고를 하는 그 근거법이 뭐냐? 바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이 법의 저촉을 통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 러시아, 이란 이 세 개국입니다. 바로 이 법에 따라서 세컨더리 보이콧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 가스관 이거 계속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수 있어 라고 러시아에게 경고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북한, 러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미국의 최대의 적국인 중국에게. 점점 뚜렷해져가는 정권의 아이덴티티죠. 그들이 조금 대한민국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타임즈에다가 또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진짜 이 오프라인 잡지에 나온 건 아니고 인터넷판에 이렇게 나왔는데 파이널 오프 해가지고 마지막 제안이다. 내 정권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제안한다. 대화하자 그리고 김정은 아주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는데 그래서 오퍼 이걸 사전 그냥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동사인데 제일 먼저 하면은 제의, 제안하다, 권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2번 내놓다.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이
나쁜 자들의 아가리에다가 톡 털어 넣는 겁니다. 내놓다, 제공하다, 대한민국을. 왜?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데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 안 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어디겠습니까? 오늘 이 6.25에 우리 조국 강토를 짓밟은 북한, 중공, 그리고 그걸 지원하고 허락했던 소련, 그 소련의 후신 러시아, 이들에게 대한민국을 이들 아가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자들, 그 수괴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6.25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